3단원 식물의 한 살이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과학책 64에서 67쪽, 실험관찰책 32에서 33쪽입니다. 식물의 한 살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한 살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식물의 한 살이라는 것은요, 씨앗이 싹 터서 자란 후에 꽃을 맺어 다시 새로운 식물을 위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이 기간을 우리가 식물의 한 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식물의 한 살이는 모두 같지는 않은데요. 식물들마다 어떠한 한 살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오늘의 공부 순서입니다. 첫 번째, 식물의 한 살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물의 한 살이 자료를 여러분 스스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한 살이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여러분, 한 해살이 식물, 여러 해살이 식물 들어봤나요? 한 해살이 식물은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을 한 해살이 식물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여러 해살이 식물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떤 걸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하는 건지, 그렇다면 두 해살이 식물이라는 말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해살이 식물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밥을 먹게 쌀을 이렇게 먹는 벼의 한 사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림을 같이 볼게요. 자, 벼의 씨앗이죠. 씨앗을 심고 나면 약 7일 후에 싹이 튼대요. 그렇게 튼 싹에서 40일 정도가 지나면 잎과 줄기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과 줄기를 계속해서 물을 주고 키우면요, 약 45일 정도 뒤에 꽃이 핀대요. 여기 보이는 이 작은 것들 보이나요? 이게 바로 벼의 꽃입니다. 이 꽃을 수분하게 되면은 30일쯤 뒤에 우리가 먹는 벼씨, 즉 쌀이 이렇게 맺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벼를 만들어낸, 벽실을 만들어낸 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벽실을 만들고 나면 벼는 죽게 돼요. 더 이상 똑같은 자리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벼에서 벽실을 한 번만 생산하게 되면요, 그 벼는 죽게 돼요. 자, 이렇게 한 해, 1년 안에 이런 모든 과정을, 한 살이를 모든 과정을 다 하는 식물을 우리가 한 해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벼는 한 해살이 식물의 대표적이고요. 여러분 먹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먹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분꽃 한번 알아봤죠? 분꽃도 한 해살이 식물이에요. 자, 이렇게 한 해살이 식물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 해살이 식물은 어떨까? 우리 잘 먹는 감 있죠? 감 좋아하나요? 감나무의 한 사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감나무의 한 사리를 보도록 하면요, 똑같아요. 먼저 감씨, 요거 감 먹고 나면 많이 봤죠. 이 감씨를 땅에 심으면요, 약 10일쯤 뒤에 싹이 틉니다. 그리고 나서 20일쯤 뒤에 잎과 줄기가 이렇게 자라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몇 년 뒤입니다. 몇 년 뒤. 몇 년이 지나야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라고요. 이렇게 몇 년을 반복하다 보면 봄이 됐을 때, 겨울이 지나 봄이 됐을 때 새순이라는 거, 잎이 겨울이 되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새순이라는 거 나왔을 때 다 잎과 줄기가 자라나게 되고, 몇 년 지난 나무에서 드디어 꽃이 핍니다. 5월에서 6월경에 꽃이 피고요. 꽃이 수분이 되고 나면 꽃이 지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먹는 10월에 열매가 이렇게 감 모양이 탄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감에서 씨앗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몇 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이 감나무는 벼와 같이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벼와는 달라요. 이 감나무는요, 여기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게 돼요. 자, 겨울을 또 보내요. 감나무가 자랐죠. 10월이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오겠죠. 겨울이 되면은 보다시피 잎이 모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봄에 다시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고 잎과 줄기가 자라고 꽃이 펴서요, 다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10월에 또다시 이렇게 감들을 우리가 먹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죽느냐?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 방향처럼 계속해서 연결해서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감나무는 계속해서 살죠. 여러분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포도나무도 5, 60년, 길게는 100년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대요. 이처럼 여러 해 동안 식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어,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까 나왔던 두 해살이 식물은 뭘까? 이 과정을 딱 2년만, 그러니까 두 번만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두 해살이 식물이라고 해요. 두 해살이 식물이 무엇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식물의 한 사리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조사해서 정리해 볼게요. 실험 관찰 32쪽이고요. 벼와 감나무의 한 사리처럼 한 해살이 식물, 여러 해살이 식물을 하나씩 조사를 해서 그 식물은 어떠한 한 사리를 가지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한 해살이 식물과 여러 해살이 식물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선생님이 앞에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였을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식물의 한 사리를 설명해 볼 텐데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특별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식물의 한 사리 자료를 만드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요. 내가 어떤 식물의 한 사리를 조사할지 식물을 선택해야 돼요. 나는 고추를 할 거야. 나는 방울토마토를 할 거야. 나는 수박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딸기를 할 거야. 이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을 선택해서 식물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선택한 식물을 한 사리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 번째로 한 사리의 특징을 정리해 봐요. 내가 알아본 식물의 한 사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고요.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료 제작 방법을 고민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식물의 한 사리 자료를 제작해 보면 됩니다. 자, 어떤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 참고 작품을 보여줄게요. 자, 교과서 뒤편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블록 형태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블록 형태로 제작을 해서 하나하나가 분리가 가능해요. 이렇게 십자로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돌림판이에요. 여기 있는 건 돌림판. 돌림판을 통해서 이쪽에 뭐 줄기와 잎, 뭐 자라는 모습, 여기 마지막에 열매 이렇게 해서 얘를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요. 한 사리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돌림책입니다. 돌림책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사과처럼 펼쳐서 이렇게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부채입니다. 부채. 이렇게 부채 형태로 해서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도 있고요. 메비우스 띠도 있어요. 메비우스 띠. 어차피 식물의 한 살이는 어때요?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살이 메비우스 띠를 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고민해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의 식물의 한 살이를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식물의 한 살이 자료 만들기 계획을 실험관찰책 33쪽에 작성하고요. 한 살이 도감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작한 한 살이 도감은 학교에 들고 와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